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체력도, 기억력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가끔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함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다는 건 큰 자산이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겪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도 함께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되고 대인관계의 양상도 조금씩 변해가며 경제적인 불안이나 정서적인 공허감도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곤 하죠.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부분에 더 신경 써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덜 후회하고 더 단단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변화와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법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총 10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고요. 각 주제마다 구체적인 사례를 3가지씩 들어서 훨씬 실감나고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팁도 함께 드릴 테니까 끝까지 편하게 들어주세요. 이 오디오북을 통해 이런 부분은 나도 조심해야겠다, 이건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겠구나 하고 하나라도 마음속에 새기게 되신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은 나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첫째, 나이가 들어도 나는 아직 멀쩡하다며 건강을 지나치게 자신하는 태도는 생각보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약 먹는 건 내 체질이 아니야라며 스스로 병을 외면하고 정기검진도 받지 않은 채 그냥 버티기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또 평소보다 쉽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겼는데도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리는 경우도 흔하고, 가끔 어지럽거나 손발이 저려도 이 나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식으로 사소한 증상을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결국엔 큰 병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작은 신호라도 민감하게 살피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나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한 과신은 결국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둘째,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너무 쉽게 흘려보내지 말고 진지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거나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자녀들과의 교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런 변화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죠. 예를 들어 예전엔 자주 만나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도 어색해진 상황이 생기거나 부부 사이에도 말수가 줄고 하루에 고작 몇 마디만 나누며 각자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반복되거나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하면서 소식조차 뜸해지는데도 자식이 바쁘니까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냥 묻어두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외로움을 방치하면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심하면 우울감이나 인지 기능 저하 같은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포기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작은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전화 한 통, 안부 문자 한 줄이라도 주고받는 노력을 계속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빈자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셋째, 은퇴 이후의 삶을 너무 느슨하게만 바라보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와 마주하게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병원비나 돌발적인 생활비 지출 혹은 자녀의 결혼, 출산, 사업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출이 더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자녀가 갑자기 창업을 하겠다며 도움을 요청할 때 큰 금액을 덜컥 빌려줬다가 몇 년째 돌려받지 못하거나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이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며 제안한 다단계 사업에 말려들어 큰 손해를 입거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괜히 체면을 차리려고 과도하게 지출을 반복하다 보니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은퇴 이후에도 계획적인 지출 습관을 유지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거예요. 특히 투자나 보증, 대출 같은 건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넷째, 나이가 들면서 자주 하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런 걸 단순히 나이 탓이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다 뭘 찾으려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주 가던 길에서 방향을 잠깐 잊어버리거나 약속 날짜를 착각해 중요한 약속을 놓치고 나서야 기억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치부하기보다 일상의 습관들을 점검하고 머리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의식적으로 늘려야 해요. 이럴 땐 독서나 퍼즐 맞추기, 간단한 외국어 공부 같은 걸 생활 속에 녹여서 뇌에 자극을 주고 일기도 써보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느껴질 때 혼자 속으로만 걱정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죠. 기억력은 쓰면 쓸수록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기에 관리하면 더 오랫동안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째,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절하거나 누군가에게 기대는 걸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오히려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는 길이 불편해도 자식에게 말 안 하고 혼자 무리해서 움직이다가 낙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스마트폰이나 기계 조작이 어려운데도 물어보는 걸 민망해하다 보니 점점 더 멀어지고 소외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혼자서 감당하기엔 버거운 상황인데도 괜찮다, 할 수 있다며 끝까지 끌어안고 있는 모습도 종종 보이죠. 그런데 이런 고집은 결코 강함이 아니고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립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태도가 더 건강하고 강한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여섯째,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변화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 같은 걸 배우는 게 귀찮고 어려워 보여서 계속 현금만 고집하다 보니 금융 사기나 불편을 겪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동네에 새로 생긴 문화센터나 운동시설이 궁금하면서도 저긴 젊은 사람들만 가는 데야 하며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많고요. 최근 유행하는 건강 정보나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나랑은 상관없어 하며 관심조차 끊어버리는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세상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다 보면 점점 더 고립되고 변화에 뒤처지게 되면서 삶의 폭도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접할 때는 부담스러워도 한 발짝만 용기를 내보는 연습이 중요하고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배워보는 즐거움을 느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남과 비교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예를 들어 같은 또래 친구가 손주 자랑을 할 때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거나 이웃이 자주 여행 다닌다며 사진을 올리면 나는 왜 이럴까 하며 괜히 위축되거나 건강 상태나 경제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부러움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나의 현재를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자아 인식으로 이어질 때예요. 그래서 비교보다는 내 삶의 리듬과 기준을 존중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나만의 작은 즐거움, 내가 이룬 것들에 대한 만족,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덟째, 몸과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무기력이라는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찾아오는데 이를 방치하면 삶에 대한 의욕 자체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다 보니 계속 침대에 누워만 있고 예전엔 즐겁던 산책이나 운동도 귀찮고 의미 없게 느껴지거나 하루가 지나도 뭘 했는지 모를 만큼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무기력은 그냥 나이 드니까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생활 속에 루틴을 만들고 작더라도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습관처럼 하고 일과 중엔 책 읽기나 음악 감상 같은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참거나 불편한 상황을 계속 견디는 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늘 나만 희생하고 배려하는 역할을 떠맡으면서도 속으로는 억울한 감정을 쌓는다거나 친구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무시당하는데도 그냥 참고 넘어가자며 스스로를 누르는 경우도 있고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며 지치는 일도 많죠.
나이가 든다는 건 이제는 내 감정과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는 용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건강한 선택이에요. 열째,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삶의 의미를 되찾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목적이 흐릿해지고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면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건가 하는 허탈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직장에서 물러난 이후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커질 수도 있고요. 삶의 재미나 목표 없이 그냥 하루를 소비하는 듯한 느낌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만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봉사활동, 새로운 취미, 혹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 등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아냈다는 자부심을 갖는 데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10가지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이건 내 얘기 같다 하고 느끼신 부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너무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태도와 선택이니까요. 건강, 인간관계, 재정, 마음가짐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이었고, 그만큼 더 따뜻하게 나 자신을 돌보고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오디오북이 여러분께 작은 자극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의 삶이 더 단단하고 의미 있게 이어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